네, 정암 철학원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진월 경금입니다. 벌써 인월 묘월을 지나서 이제 진월로 경금이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경금이. 진월 경금은 무조건 때를 기다리는 경금이죠. 때를 기다리는 보석 이런 겁니다. 아직도 미완성의 계절입니다. 봄은. 그래서 인묘진월에 태어난 모든 오행은 다 어린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인월에 태어난 간목, 이제 그걸 뭐 걸록격이라고 하는데 격국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인지 이제 인월의 간목이다. 월지에 록을 깔고 있으니 걸록격이다. 이건 맞죠? 뭐 격국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간목이 엄청 강하다. 이 강하다는 의미가 저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 컸다라는 얘기인지 이제는 잘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인지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얘기인지 고등학생인지 아니면 성인인지 그냥 강하다. 무조건 신강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는. 근데 이게 실제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은 다 어린 거예요. 왜? 만물은 봄에서 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를. 그래서 가을, 이제 어텀이죠. 어텀이 되면 가을이 되면 다 성숙을 합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잘 그리고 있어야 돼요. 진월경금은 아직까지는 좀 뭔가 완성이 덜 됐구나.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미완성의 것을 어떻게 하면 완성을 시켜주는가. 이제 그런 글자들이 있겠죠. 그런 게 많이 나타나면 사주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자, 3월 경금, 진월의 경금은 무토사령이라. 진월은 무토가 사령을 하죠. 이제 을계무가 지장간에 있지만 그걸 또 이제 뭐랄까요? 진월은 이제 식목일이죠. 나무를 심는 계절인데 이걸 또 그 삼등분을 해가지고 을목으로 또 을목이 뭐 진기다 또는 뭐 개수가 진기다 무토가 진기다 막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잡으려면 사주가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실제 그렇게 잡지 않아도 많은 해석들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3월 경금, 진월의 경금은 무토사령이라 무생금지리 토는 토생금이 돼야 되는데 생금의 맛이 없다는 얘기죠. 생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월은. 그리고 유매금지우라 매금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매금시키는 근심이 있다는 얘기죠. 고 성가부정이라 고로 간목을 먼저 쓰고 소토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정, 정화로서 벽갑 인정을 이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불용경 벽갑이라 경금을 가지고 간목을 쪼개지 못한다면 3월지경, 진월의 경금은 토왕금왕이라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금이 우한, 이제 완고해진다는 얘기죠. 아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래서 완금이 된다. 완금의정, 둔탁한 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재련이 안 된 거죠. 둔탁한 금은 마땅히 정화를 써야 한다. 왕토 수갑. 토가 너무 많은 것은 수갑, 모름지기, 목이 따라 간목이 따라주어서 소토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금에는 의정이요. 예, 왕토에는 수갑이라. 피갑 불능 이법이라. 간목이 없게 되면 불능 이법. 이법이라는 것은 이제 뭐 하나의 뭐랄까요? 하나의 가업을 일으킬 수 없다는 얘기죠. 업을 일으킨다고 옛날에는 표현을 했는데 집안을 일으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핍정, 언능 선명, 이자 소일, 부기 불진이라. 정화가 없게 되면 언능 어찌 능히 이름을 성명, 이름을 이루고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정화가 있어야만이 이름, 명예를 날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자소일, 이자소일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가 적다는 얘기죠. 뭐 간목이든 정화든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부기불진이라. 부기불진은 이제 그 부기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부기 참되지 못한다. 부기가 오래가지 못한다. 경금부와 경금에 화가 없게 되면 비유즉빈이라 요절하지 않은즉 가난하다. 그래서 이 경금은 무조건 화를 봐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커스인데, 근데 화를 실제로 보지 않는 사주들도 얼마나 귀격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예주가 이제 예제가 그런 사주인데, 경금이 마치 화를 본다는 것은 밤길에 호롱불을 만난 격이고, 그리고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전원을 꼽지 않으면 컴퓨터가 전원을 동작을 못 시키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은 쇳덩어리요, 화는 전기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금과 화는 공존해야 좋다. 다만 힘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 지난 인월이든 묘월이든 눈을 얘기했었죠. 인호합화되어 있는 경우, 묘월의 경금은 불을 많이 보게 되면 안 됩니다. 묘술합의 합도 전에 이제 해석을 해드렸었죠. 제다, 신약 제다라. 약한데 재가 많게 다, 목이 많게 되면 부기 불구라. 그 부기가 역시 오래가지 못한다. 득 정감 양투. 정화 간목이 투관되어 있다면 불견 비견. 비견을 보지 않는다. 이럴 경우 과갑지명이라 과갑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이게 불견비가 비견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또 구조가 달라지겠죠. 구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비견을 봐도 과갑 능히 이제 그 장호급제할 수 있는 정도의 귀한 사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에 의해서 판가름이 난다. 단 요 호운 상체 단 필요로 하게 되는데 호운 상체라는 게 이제 좀 좋은 운이 배운이 좀 잘 받쳐줘야만이 이제 그게 된다는 얘기죠. 운이 좀 받쳐줘야 된다. 호운 상체해줘야 된다. 갑토정장, 간목이 투관되어 있을 경우 정화가 지지해 있게 된다면 최근습계라.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최근습계라는 것은 이제 켈체자, 미나리금, 뿌리금 이런 건데 아주 어렵게 이제 그 연명하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간목만 정관에 있고 정화가 지지해 있다. 경금이 이럴 경우는 최근습계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좀 가난한 명예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금의 간목은 재물이 되죠. 재물을 내가 금극목으로 극을 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긴 또 갑장정투네 거꾸로 정화가 투관되어 있다. 근데 간목은 지지해 있게 되면 일호공명 역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름을 이루어야 된다. 썩 좋은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각구장 정화와 간목이 동시에 지지해 있게 되면 불수 경제 경금이 경제라는 것은 이제 제극을 안 받는 거죠. 정화에. 이럴 경우에는 부중축이라 부한 중에 재물을 얻을 수는 있다. 취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도필기가라고 그러네요. 이제 도필기가는 옛날 지금으로 말하면 서기 정도입니다. 서기. 국회 사무처 같은 데 보면 서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 연필을 깎은 칼로 깎은 연필을 가지고 이제 받아 쓰는 말단 서기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갑이 다 지지에만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그냥 구급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그릇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감무정이라 간목이 있는데 정화가 없다. 병상지배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한 명이요. 유정무갑이다. 정화는 있는데 또 간목이 없다. 이럴 경우는 우유나부라고 그래요. 우나부유 이렇게 되겠네요. 우나부유 우유부유 이렇게 되겠네요. 좀 한자가 좀 어려운데 우유라는 게 이제 그 선비유자죠. 부유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부유는 썩 좋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썩을 부자인데 실력이 없는 형편없는 그런 이제 선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목 정화만 있게 되면 간목이 없고 이럴 경우 글쎄 부유까지는 볼 수는 없는데 명예가 높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감 양무 정화도 없고 간목도 없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하천지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론상은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실제 진월에는 진토가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좋은 글자예요, 그냥.
이게 무슨 뭐 매금에 염려가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토는 경금을 키워낸다고 그러죠. 키워주고 생을 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또 진토는 옥토가 돼서 목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해석하고 많이 달라요. 여기 나와 있는 원문 구조들은 우일갑, 혹일갑, 하나의 간목이 있는데 정화가 없다. 또는 병화가 유병, 병화가 있다. 요행, 오이, 득관직이라. 행오이, 득관직, 이제 관직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간목과 이제 병화가 있는 구조네요. 수, 불견, 임견이며 모름지기 임계수를 보지 않아야만이 묘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뭐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다. 유행, 오이, 득관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옛날로 말하면 뭐 행, 오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오가 이제 다소소자 뭐 이런 건데 어떤 군대의 행렬을 진두지휘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직을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 무관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표현도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임계수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병화를 꺼트리면 안 되니까 수국하로 극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용신일 경우에는. 그래서 경금의 병화도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은 밝죠. 밝은 어떤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이 뜨면 사주는 좋은 거예요. 태양이 떠서 안 좋은 거는 이 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은 촛불을 가린다. 가려버리거든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혹지성 토고, 혹지지가 이제 토가 많을 경우 무목. 근데 목이 없다. 안 되죠. 소토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네요. 유매금지우라. 매금이 되는 걸 근심한다는 얘기죠. 딱 이게 이 구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토가 많을 경우에는 목이 없다. 그러면 소토가 안 되기 때문에 흙 속에 묻힌 금이 됩니다. 그래서 빈천승도라고 그러죠. 아주 가난하고 천한 승도의 명이다. 견을, 이제 을목을 보게 되면 간사소인. 이거는 뭐 기토나 무기토 때 많이 났죠. 그래서 을목을서 소토를 시키게 되면 사람이 조금은 간사하다. 왜냐하면 이 을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곡각을 이루고 있죠. 을목이 보면. 그래서 이게 약간 여자들 춤추는 모습입니다. 이게 춤추는 모습. 실제로 인월, 묘월이 이제 을목인데 묘월에는 나무가 춤춰요. 이 계절에는. 그래서 실제 이때 이제 생활하면 뭐 바람기가 많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묘월이. 묘월이 좀 원래 그런 계절이에요. 혹 지성하고 이제 지지가 화국을 이뤘다. 이럴 경우 개수투, 개수가 투출되게 되면 부기한다. 부기. 유병정 출간. 병화와 정화가 천간했게 됐는데 견임제지. 임수가 제지하는 걸 보게 되면 오히려 귀하다. 병정이 투관된 화국이 되기 때문에 경금이 이제 녹아버리죠. 녹으면 역시나 임수로서 극을 해야 된다. 이거 딱 보니까 인월이었나요? 그때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사주가 생각이 나네요. 이런 구조죠. 지지로는 인호 합류로 없고 천간으로는 임수가 떠서 금생수로서 이 임수가 불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병이 있고 약이 있는 사주였는데 이 구조를 보니까 딱 그게 저는 떠오릅니다. 예. 반길, 길하게 된다. 무죄, 극지함이 없다면 잔질지인이다. 용갑자, 수처목자라. 용정자, 목처화자라. 이건 뭐 똑같은 맨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용신이 사주에서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용신. 이 용신이 막연히 뭐 목용신이다, 화용신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제 사주가요 금수 용신인데요, 뭐 화토 용신인데요, 화가 용신인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운에서 이 화가 병화를 얘기하시는 거냐, 정화를 얘기하시는 거냐, 지지의 사화냐, 오화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 못하세요. 그러니까 만순이 뭐 목용신, 이거는 맞을 수 있죠. 목용신이라는 것은 뭐
동방운이 좋다. 이런 거는 맞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남방운이 좋다. 이건 사오미를 얘기하니까요. 근데 막연히 뭐 목용신 하게 되면 뭐 갑인도 목용신이요, 을묘도 목용신이요, 갑진도 대운에서 올 수가 있고요. 갑신도 올 수가 있고 갑술도 올 수가 있죠. 그리고 갑자도 올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대운 중에 뭐가 제일 좋냐는 거죠. 이런 게 디테일하게 좀 가야지 막연한 사주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정말 중요하지가 않더라. 그런 표현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다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다 이렇게 가리키죠. 뭐 목화용신이다. 뭐 금이용신이다. 수가용신이다. 금이 없다 사주에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물론 오행이 없게 되면 어떤 문제점을 알고는 있는데 근데 오행이 없어도 문제 없는 사주들 많아요. 그리고 뭐 오행이 없는 거를 굳이 그것만 가지고 사주를 풀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해석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진월의 경금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예제를 한번 봐야겠네요, 선생님. 예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이 두 개 사주를 그냥 뽑아왔습니다. 저기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동학사에 있는 책을 제가 봤는데, 두 개 사주 중에 누가 더 좋냐? 사주가 보면 정말 비슷하죠. 이게 진월의 경금. 진월의 경금이 경경경에 임수가 있다. 경경임병이다. 이건 여자 사주고 이건 남자 사주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자진신오 완전 물이 엄청 강하죠. 이 사주. 물이 강한 사주죠. 이제 이 사주는 자진 이것도 역시 물이 강한 사주입니다. 근데 이제 사주는 보면 비슷하죠. 아니면 그러면 뭐 금수상관 아니면 이런 걸 정난착격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윤합격 막 이렇게 애들 많이 풀어댑니다. 보면 전부 이렇게밖에 안 써놓더라고 보면. 근데 이게 뭐 다 정난착격인가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주는 왜 안 좋냐면 수하고 불하고 싸우는 사주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묘월도 말씀드렸죠. 시의 병화가 있는데 여긴 연의 병화가 있죠. 똑같은 구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힘이 없죠. 근데 여자 사주란 말이에요. 관성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대번에 저는 이렇게 풀죠. 결혼했으면 이혼이다. 이혼 안 했다? 그럼 이건 독신이다. 이렇게 풀어버려요. 그냥 이건 거의 독신으로 갈 거다. 남자한테 쉽게 하면 관심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사주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제 관도 깨졌고 물밖에 없는 금침 수저 현상이 일어나요. 수다금침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물이 많아서 금이 잠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문제가 있는 사주죠. 예, 그래서 썩 좋은 명이 아닙니다. 이 사주가 보면 남편복이 하나도 없는 사주예요. 그렇게 봐야 되고 이 사주도 보면 비슷한데 이 사주는 싸우는 구조가 아니죠. 보면 싸우는 거는 요 하나 딸랑요. 이제 수국하죠. 불이 하나가 죽은 건데 지지가 있기 때문에 관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네요. 시출임수, 지성수국, 명정락착격, 관직태사라. 이게 관직이 태사 이름 벼슬인데 태사면은 옛날에 임금의 스승이었나요?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이게 같은 비견이 있어도 임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임수가. 근데 이 사주는 왜냐하면 비견 겁재는 근본이요. 근본 성품이 서로 다퉈요. 다투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거예요. 이게 구조가. 근데 이렇게 물이 있게 되면 통관시켜버리기 때문에 사주가 괜찮아지는 건데 문제는 이 오화가 이제 죽겠죠. 보면. 그래서 어렴풋이 자식 문제가 한 번은 불거질 것 같다. 그리고 이 사주가 가장 좋은 거는 불이 천간에 안 떴어요. 그죠? 그리고 운에서도 불이 안 옵니다. 좀 늦게 온다든가. 그리고 대운도 진사움이 남방으로 가죠. 남방으로 갔을 때 이 사주가 펴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잘 가는 사주예요. 그리고 원국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빼놓고 이 관성이 죽었다고 해서
명예가 없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뭐 사주에 관성이 없으니까 너는 직장생활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다른 철학원에서 갔더니 저 관성이 없어서 무슨 뭐 직장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저는 직장생활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성이 없다고 명예가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 이 병화가 연애가 있어가지고 힘이 하나도 바로 죽은 글자 이거는 그냥 날아가죠. 근데 이 사주는 요게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 원국에서 아니 이제 세운이나 대운에서 치는 거죠 이거를. 왜냐 합돼 있어서 치질 않아요 원국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평진전 같은 데 보면 충은 합이 푼다. 그리고 합은 또한 충이 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언제 이게 한번 닫힐 것인가, 이제 날아갈 것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식의 좀 딜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주는 좋은 글자예요. 다만 이렇게 되면 물과 불이 두 개 이렇게 싸우는 구조들은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는 두 개 다 못 가져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는 반드시 내놔야 돼요. 그래서 싸우는 구조는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가게 됩니다. 예.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요 사주는 이제 실제 결혼 안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평생 뭐 독신으로 살다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업도 별 볼 일 없었고 가정부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같은 삼합이라 하더라도 내가 일찍 이게 신금 깔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자수 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더 안 좋아요. 자수가. 이게 자수가 옛날에 그 고서에 보면 허리가 굽은 노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자수가. 지팡이 짚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12운성으로 따져서 경의 자수를 보니까 사지죠. 사지에 있어서 부인복이 안 좋다. 뭐 이렇게는 이제 따지는 거는 운성법으로 따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경자가 그럼 일간이 경자면 경자 사지인데 이 사지일 경우 월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월이 진달이 될 수가 있고 사달이 될 수가 있고 오달이 될 수가 있고 미달, 신달, 유달, 술달, 해달, 자달, 축달, 인달, 묘달 이럴 경우 그러면 전부 경자 사지만 깔고 있으면 사지기 때문에 부인복이 안 좋냐 배우자 복이 안 좋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란 얘기죠. 이 월지 글자에 의해서 이게 해석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뭐 사지기 때문에 안 좋다 이런 거 아니죠. 경은 진이니까 대지가 되겠네요. 임은 진에서 묘지가 되고 그러면은 뭐 식상이 묘지가 있나요? 근데 이런 식의 운송 해석법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2운성은 이제 다 외긴 외웠는데 실전 통변에서 손님을 앉혀놓고 이거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합되어 있는 경우는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질 않죠. 뭐 12운성 얘기를 뭐 고객님은 경자 이게 사지에 있어가지고 부인복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배우자 복이 없어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다른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주들은 남자한테 관심 없어요. 이 사주들. 그래서 여사주와 여사주는 한번 비교 연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월해가 진토가 있는데 이건 세계 경금이에요. 이거는 경경 인병의 구조고 이 천간 4개가 엄청 차이점이 큰 겁니다. 이게 보면 근데 이게 이런 학습이 실제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고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천간 구조가 사주 그릇은 천간 구조에서 이미 끝나버려요. 천간의 모습을 딱 보고 천간이 좋을 경우 지지에 뿌리만 있게 되면 그 사주는 아주 좋은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진월의 경금을 또 간단히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름 사마 경금으로 또 한번 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